저 직진의 여왕과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이제 복음 풍선 사역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북한 그러면 직진의 여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번에 검정을 거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주요한 쟁점들을 다 한 번에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12개 정도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제야 카메라를 켜고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먼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풍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 직진의 여왕과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이제 복음 풍선 사역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것은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복음 풍선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너무 갑자기 결정되고 진행되어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하라는 사인이 있어서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벤져님과의 동력도 여기까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 풍선에 후원해주신 잔액은 모두 어벤져님께 보내드리고 마무리하였음을 공지드립니다. 복음 풍선 사역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진의 여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직진의 여왕이 우물 풍선이 북에서 내려오면서 시작된 것을 맞습니다. 이제 다른 컨텐츠로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던 다음 세대 교육 선교 사역과 복음 통일 기도 사역,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 중지 사역과 탈북민 간증 집회로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은 계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탈북민들을 통해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더 오랫동안 해왔고 강제 북송 중지 사역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후원해 주시는 대로 북한에 흘려보내는 일들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다만 풍선 계좌는 해지했고요. 메노라 계좌와 북한 인권 통일연대 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는 일에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준비했었던 것들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사 검정 교과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검정을 거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주요한 쟁점들을 다 한 번에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12개 정도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또 다음에 2, 3로 계속해서 이 12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런 근현대사의 주요 쟁점 그리고 바른 역사를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메노라 통일선교에서 하는 대바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올려주시면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7시 반부터 9시 이때 강의와 토론을 겸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가정이 같이 들으면 좋고요. 문의는 이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쟁점, 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인가? 이것은 너무 많이 회자되어서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승만이 독재다. 이것을 싫었다, 싫지 않았다. 이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승만이 독재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 집권 기간 동안 권력을 개인적으로 집중시키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탄압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메노라 유튜브 링크 이승만 시리즈 9번에 잘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제가 짧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 권력을 개인적으로 집중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로 평가받는다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을 짓는 설계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이 설계도를 잘 몰라요. 그렇다면 이 설계도를 가진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지 제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짓지 말고 이렇게 지읍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결로 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집이 제대로 완성될까요? 집을 짓고 나서 이 집에 어떤 가구를 넣을지, 이 집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잘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지만,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는 방법을 아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택하면 부실공사가 되든지 집을 다 짓기 전에 이 집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와서 허물어뜨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얘기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한반도에 난생 처음 짓는 선구자였습니다. 설계도는 언제 받았는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때 한성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독립정신이란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 내용 안에 자유대한민국의 설계도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최고의 시크릿, 그 비밀 설계도를 받고 40년 이상을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길만을 달렸습니다. 결국에는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독립정신 이 책을 1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저 직녀가 추천드리기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경 다음에 필독서가 독립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도 전에 지은 책인데요. 지금 읽어도 신기할 정도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서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종이 위에 글들을 시공간 속에 현실화시켜가면서 읽어보면 너무나 재밌는 책이거든요. 직진의 여왕 추천 도서 첫 번째입니다. 그 외에 장기 집권, 헌법 개정, 4.4.5.2 부정선거, 4.19 혁명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대바세 신청하시면 속 시원하게 궁금증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요. 우리는 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가 아니라고 계속 근거를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아버지죠. 국부를 거부하는 것은요, 내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 아버지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아버지도 아버지니까 아버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승만처럼 훌륭한 국부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나라는 모두 인정하는데 역사 교육을 잘못 받아서 국민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국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결국에는 우리 손해고 우리나라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손해인 거죠. 여하튼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런 거짓 프레임을 만든 분들 손들고 항복할 때까지 직녀는 싸울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요,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을 사용한 역사교과서라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그 전 역사교과서에는 자유가 빠지고 민주주의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서도 사용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자들도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경기를 일으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절대 사용할 수 없죠, 자기들이. 북한과 남한의 절대적인 차이점이 자유입니다. 제가 왜 자유와 복음을 들고 북진한다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북한에 확실히 없는 것 두 가지, 자유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유효하다면 이 자유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은요,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도 빼앗지 않은 자유를 그들은 빼앗았습니다.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은요, 자유가 없는 사회입니다. 통제사회죠. 만약 자유가 들어간다면 김정은 정권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공산당들은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는 것이 그들의 핵심 목적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8.15 통일 독트린에서 중요하게 제시한 약속이 반자유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반자유 세력은요, 이 자유를 가지고 들어온 이승만 대통령과 그 자유 자체를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사용해도 이들은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 길에 함께하는 공범이 주사파, 친북, 종북, 간첩들입니다. 이들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반 이상 사회공산화 시스템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 자유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남한 공산화 100%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왜곡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유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전쟁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독재라는 것은요, 76년 전에 북한 김일성이 시작한 것이 독재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라면 그 독재의 결과, 김일성의 독재의 결과 어떻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나요? 독재한 나라의 76년 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독재가 무엇인지 판단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은 국가로 표현하지 않고 정권으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나오는 것과 하나로 말할 수 있는데요. 네 번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유엔이 인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하나죠. 대한민국만 한반도에서 진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 영토,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1%에 해당하는 백두혈통에게만 국가지, 나머지 99%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노예의 삶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문이 2,600만 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런 정권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국가겠습니까? 또한 북한은요, 외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은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국가 원수들과의 교류가 맺어지고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동맹 아니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가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정상적인 외교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 정권이 맞는 표현이죠. 나머지는 직진의 여왕 14번째 영상 건국전쟁은 풍선전쟁, 건국절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섯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성실하게 찍으려고 합니다. 직진의 여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체성으로 통일 한국의 문을 여는데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